자,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리단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유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스터리스 계약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있고 이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어떤 법인 회사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임차인이 돼가지고 이 또 임차인이 각 호실을 나눠가지고 입점시키는 겁니다. 즉 입점된 분들은 전차인인 것이죠. 큰 쇼핑몰 건물주 같은 경우는 상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일일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필요 없이 전체를 임대 관리하는 그런 임차 법인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고 일일이 상인 개개인과는 계약 체결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 관리 법인이 그 쇼핑몰의 수백 개의 점포에다가 전차를 놓고 거기에서 전차 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가 마스터리스 계약이에요. 이런 마스터리스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끊어지면 이 전차인인 개별 상인들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맹점이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쇼핑몰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 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쇼핑몰에 입점 당시 A회사와 이 A회사가 임대관리회사죠. A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 보시는 것처럼 요 임대차 계약, 요거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대차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들어왔는데요. 이 A회사는 관리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 지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A회사가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저와 계약을 한 것이라서 저는 결국 전차인의 지위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단으로부터 A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했으니 전차인인 저도 자리를 비워달라라고 하는 명도소장이 법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A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체, 즉 임대인은 관리단이었던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구분 소유자들, 이 상가 점포 하나하나를 구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관리단에게 임대 권한을 준 것이고 이 관리단이 임대인으로서 마스터리스 회사인 A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쇼핑몰이 하나의 단일 소유권자일 수도 있지만 이 해당 건물은 이게 집합 건물입니다. 이 쇼핑몰은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쇼핑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A회사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관리단의 소송은 타당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관련된 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법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 638조에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이렇게 돼 있어서 1항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요. 전차인이 전항에 통지받을 때에는 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5조 제2항을 보시면 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서요. 이 항에 상대방이 이러한 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후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간이요? 이런 토지나 건물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1개월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지가 되면은 이 해지 통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고를 해야 되는데 통고를 언젠가 할 거 아닙니까? 통고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니까. 근데 통고할 때 그래서 이렇게 통고를 하면은 통고를 한 날로부터 전차인인 경우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겠죠. 이렇게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6개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전대차 계약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민법 635조 제2항 그리고 638조인데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항이 결국은 해당 사안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을 적용 안 시키는 게 바로 판례태도입니다. 즉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해지 통고에 대해서 전 차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고 전 차인이요. 그리고 통보받은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이런 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 이것은요. 판례는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즉 이런 해지 통고가 임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해지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이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는 것처럼 사안에서 의뢰인은 전차인 그리고 A회사는 임차인.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관리자는 임대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차인인 입점 상인이에요. 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의 유효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전차인의 전대인과의 전대차 관계도 종료되는 것이에요. 즉 관리단과 A회사의 관계가 종료되면 A회사와 입점 상인, 전차인과의 전대차 관계도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차인은 원래 기간과 관련해서는 입점 상인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입점 상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줘서 이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이런 전대차에 대해서 이 13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13조 제2항에 보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전제가 뭐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살아 있고 이렇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있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대위해 가지고 대신, 즉 대위는 대신입니다. 대신 갱신 요구권, 입점 상인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으면 그 경우에는 전차인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임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계약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이 상실됩니다. 갱신 요구권이 없어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즉 A회사에 갱신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점 상인에게도 즉 여기에서 의뢰인이죠. 입점 상인인 전차인에게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신 것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요구권 관련된 전차인 보호 규정은 전대인의 갱신 요구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상실된다면 상가 같은 경우는 상실 이유가 뭐였냐? 임대를 못 낸 거예요. 이렇게 임대료 못 내가지고 3기에 이르는 차임 못 내면 계약이 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상실된다면 전차인 역시 갱신 요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요. 이제 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되는 것인데요. 아까 민법은 635조, 638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민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게 문제되는데 이런 의뢰인은 이런 전차인은 민법상의 기간, 즉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 6개월 동안 전대차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전대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해서 더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요. 이렇게 봤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 이 장면은 즉 638조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게 통지 규정이었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판례는 대항할 수 있고 라고 해서 민법 638조 적용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즉시기 때문에 이거는 곧 635조 요거 여기에서의 6월 이런 거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638조, 민법 635조 모두 적용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법 638조 1항, 2항, 그 다음에 635조 2항은 이거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그런 임대차가 종료될 때를 규정한 것이지,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해지될 때 그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이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관리단 소송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의소송을 하다가 이 법원의 조정 등을 통해 가지고 관리단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